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그간에 했던 거를 쭉 복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물론 여기 있는 치수는 임의로 확대한 거니까 정확한 크기는 아닐 겁니다. 근데 어쨌든 물체를 그린다 그러면 크기 먼저 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테입 메저 툴 T를 눌러서 수평선이 되는 기준 위치에 딱 안 맞추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정확히 안 맞습니다. 도면 하나 그려주고, 또 수평선도 기준이 되는 곳에 여기겠죠. 여기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위쪽에도 여기도 하나 해주고. 근데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를 옮겨보면은 3570 3597 이렇게 나오는데, 도면의 크기를 보면 이쪽 부분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3600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3600 엔터 값을 입력해서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첫 번째 기준선은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되는데, 두 번째 기준선 만들 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이 있잖아요. 거리값이 있으니까 그 거리값을 입력해서 그리십시오. 하나씩 그려보면 여기 첫 번째 있는 위치에 가이드선을 배치를 하고, 이쪽에서 마지막 위치가 3600이니까 3600 엔터. 그리고 왼쪽에 그려놓은 그리드선에서 여기 벽이 꺾여 있는 구간까지 거리가 도면 보니까 3600이네요. 그럼 3600. 그 다음에 보일러 창고실 옆에까지가 1200이니까 1200. 이렇게 해서 가이드선을 정확한 크기 값으로 건물 그릴 수 있게끔 쭉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값이 없네요. 이 값이 없는 곳은 100mm 단위로 끊어서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0 정도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부재의 크기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코너 쪽에 와서 보니까 이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테입 메저 툴의 기능이 가이드선만 뽑는 건 아니고 길이를 재는 기능도 있었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더하기가 있을 때는 가이드선, 눌렀다 떼면 길이 재는 도구. 그래서 이 기둥의 크기를 대충 재보니까 150 정도 되네요. 그 이쪽도 150일 거고. 그러면 이곳에 렉탱글로 사각형 그리는 도구로 150에 150 정도 되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쓰면은 이제 여기에 교차점, 그리드가 교차한 지점에 이 사각형의 중심이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여기서 테입 메저 툴로 위치를 뽑아서 사각형을 그렸어도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150이니까 75씩 하셔도 됐는데, 여기 있는 사각형을 선택하고 그룹으로 만든다면, 그룹으로 만들고 위에다가 선을 그리면 별도의 선이죠. 얘하고 밑에 있는 건 별도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각형을 옮길 때 여기에 미드 포인트가 중심일 거니까 미드 포인트를 교차점에 놓으시면 정확하게 가운데가 맞겠죠.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각형은 그룹으로 묶여 있으니까 편집하려면 그룹 편집기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그룹 편집기 안으로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푸시풀로 높이를 주면 됩니다. 높이는 한 2400 정도만 만들게요. 그리고 바깥쪽을 클릭하면 기둥이 세워져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다 그러면 더 올리셔도 돼요.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2400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기둥의 위치들 보면 여기에 기둥의 위치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중심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사를 하면 돼요. 복사를 할 건데 기준 위치를 어디를 잡느냐가 중요했잖아요.
이동 툴로 복사를 하죠. 그리고 기준은 물체를 잡으면 여기 물체를 잡았다고 치면은 복사를 할 건데 여기다가 동일한 위치를 맞춰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가이드선이 이 물체의 가운데였잖아요. 그럼 가이드선에다가 물체는 여기를 선택했지만 기준 위치는 가이드선에다 주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하는데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면 축이 고정이 되죠. 축이 고정되니까 다음 가이드선에 그냥 놓으시면 가운데에 맞게 복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심일 거니까 눌러서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키보드 화살표로 고정하셔도 되는데 키보드 화살표 키보다는 얘가 좀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면에 가이드선을 이용해서 복사해서 놓으시면 복사가 되겠죠. 나머지 기둥 위치도 동일합니다.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축을 고정하시고 가이드선에다가 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치를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잘 보시면서 복사해 놓으시면 됩니다. 쭉 돌아가면서 기둥 있는 위치는 전부 복사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이 사이에도 실제로는 뭐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요 사이도 가느다란 목재 부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연속적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략 한 600이나 좀 튼튼하게 하면 400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600 정도 전후 간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복사해서 이거를 복사해서 이런 부재가 나올 건데 이거를 절반 정도 크기로 수정하면 사이에 들어가는 부재가 될 거고 이 부재를 특정 간격으로 배열을 하시면 사이에 들어가는 목재 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고 해보세요. 일단은 이 부재를 옆으로 복사해서 하나 붙여놓고 그릇 편집기 안으로 들어가서 절반 두께만큼으로 줄이면 되니까 이게 150이었으니까 75mm 정도 줄이면 되겠네요. 실제 부재 크기는 아닙니다. 실제 부재 크기로 만드셔야겠죠, 나중엔. 그리고 이제 그릇 바깥쪽으로 나오면 얘가 이제 작은 부재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단에는 하나 있었을 거고 없어도 됩니다. 얘가 있으니까 없어도 되는데 여기에서 끝으로 가겠죠.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끝에다가 놓고 나누기 5 나누기 6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길이를 하나 봤어야겠죠. 반대로 하셔도 돼요. 먼저 여기 길이를 3600이니까 만약에 이 부재를 이렇게 600 간격으로 배치를 할 거다 그러면 600 간격으로 곱하기 6 이렇게 먼저 해보고 저 정도 간격이니까 마지막에 있는 애만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겠죠. 물론 여기는 없어도 되는 위치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하네요. 이 건물이 만약에 그냥 콘크리트나 이런 거로 만든 거였다고 해도 방법은 비슷해요. 복제를 해서 여기 있는 벽을 푸시풀 기능으로 다음 기둥까지 늘려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끊어서 만드냐면 나중에 편집을 하든 수정을 하시든 할 때 여기서부터 일자로 그냥 벽을 쭉 만드는 것보다 편집하고 수정할 때 개별적인 형상 요소로 끊어 놓는 게 확실히 편해요. 모델링 수정하실 때 또는 재질 넣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귀찮아도 그릇별로 좀 묶으면서 끊어져 있는 영상들은 다 끊어서 만드시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3600 안에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들어가면 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여기다가 복사를 해놓고 끝점이 끝이랑 맞아야 되니까 복사 기능으로 마지막 위치에 배치를 하고 나누기 슬러시 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600 간격으로 쭉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위치인 600 간격 위치에 두 번째 부재를 놓고 곱하기 6 이렇게 하시면 6개가 되죠. 물론 이제 마지막 단 어딘가에서는 이 길이가 안 맞았을 거니까 하나 옮겨 주셨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없어질 거고, 얘네들이 옆으로 이렇게 옮겨지면 되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기둥 비슷하게 코너 쪽에 모델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부재를 끊어서 그리는 게 스케치업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복사를 해요. 여기가 만약에 콘크리트 벽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을 코너 쪽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위치마다. 그래서 여기는 2200위치였다 그럼 복사를 미리 이렇게 복사를 이런 위치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더블 클릭을 해서 그룹 편집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의 길이만큼 그려주고, 얘는 여기에서 또 여기서 다음 기둥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방법으로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모델을 관리하고 편집하고 할 때 훨씬 유리해요. 그냥 한 번에 쭉 한 번에 그리는 것보다 분명히 변경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부재 이거 다 나누지 마시고요. 나머지 구간은 그냥 하나의 벽으로 그리세요. 대신에 창문이 있거나 하는 구간은 끊어 주셔야 되니까 값을 적당히 넣어서 500위치였을 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500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1700 이렇게 복사 기능으로 창문들이 있는 곳도 이렇게 비워서 그리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늘려야 되는 구간까지 얘네들을 늘려서 붙이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밖으로 나가고, 또 여기에서 다음 구간까지, 다음 구간이 되는 곳까지 얘네를 복사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이 안쪽을 수정하시고, 웬만하면은 이런 구간도 귀찮아도 그냥 늘리지 마시고 부재를 항상 복제하신 다음에 하세요. 이게 나중에 가면 수정을 할 일이 있는데 그때 진짜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 벽이었다라고 해도 저는 꺾이는 위치, 얘가 이렇게 90도로 꺾이는 위치가 있다 그러면 미리 기둥을 좀 세워 놓고요. 벽 두께가 될 만한 크기를 미리 세워 놓고, 이렇게 T자로 분리되는 구간도 미리 좀 세워 놓습니다. 왜냐면 앞쪽으로 나갈 때 복사해서 얘를 편집하는 게 쉽거든요. 그리고 창문이나 문이 있는 위치도 미리 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끝나는 위치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걔네를 알 수 있게 이런 위치들을 미리 잡아놔요. 그래야 나중에 수정하실 때 편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 이게 기둥 배치가 다 끝났다, 코너마다 배치하는 게 끝났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늘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너, 창문이 시작되고 끝나는 위치, 문이 시작되고 끝나는 위치, 이런 위치마다 전부 하나씩 가상에 늘릴 수 있는 객체를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세요. 그래서 이런 코너 부분 같은 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벽이다 그러면 더블 클릭, 푸시 풀, 그래서 여기까지 늘려주고, 빠져나오고 더블 클릭, 푸시 풀 눌러서 여기까지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나중에 이 모델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시간 차이는 그렇게 막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모델을 미리 코너마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푸시풀 기능으로 옮기시면서 연습도 잘 되고요. 단축키도 스페이스바 잘 안 쓰시는데 한 번씩 써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벽체가 됐다면 이제 창문하고 문이 있는 쪽은 어떻게 그리느냐라고 하면 가이드선이 너무 많으니까 가이드선을 한번 지울게요. 이게 또 위로 그리면 또 복잡해지니까 딜리트 가이드 눌러서 지우시고, 일단은 이쪽에 그려져 있는 모델들이 떨어져 있는 형상을 이용하셔서 그리면 쉬운데, 테임 메저 툴로 여기가 만약에 창문이라고 치면은 바닥에서 900 높이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가이드선을 900 높이를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천장까지 높이가 만약에 2100이었다 그러면 창문의 높이인 2100을 한번 그려줘요. 2100이 아니고 바닥에서 2100, 바닥에서 2100만큼 잡아주면 이 사이가 창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업하는 게 가능하죠. 코너 쪽에 사각형을 그려주고 푸시풀로 가이드선까지, 그리고 얘도 그룹, 복사 기능 하셔도 되고 이동 기능 이용하셔도 되고, 여기 위쪽으로 복사해서 가이드선까지, 그리고 얘는 푸시풀로 옆에 있는 물체에 스냅을 이용해서 같은 높이까지 내릴 수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런 식입니다. 이쪽에 있는 출입문은 높이만 2100이고 바닥은 높이가 같다라고 하면 딱히 그릴 건 없죠. 위쪽에서 사각형을 그려서 푸시풀로 가이드선 높이는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주고 그룹,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출입문들도 높이가 2100이니까 위에서 렉탱글 그려서 푸시풀로 이 높이잖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룹, 이렇게 그리시면은 생각보다 금방 그립니다. 여기 창은 화장실이니까 바닥에서 1500 정도 높이, 그리고 천장 높이는 2100이라고 가정하고 높이는 임의로 가정하세요. 이렇게 그리면 요 사이가 창문일 거니까 당연히 사각형 푸시풀로 가이드까지, 여기 있는 영상도 그룹 뭐 복사해서 위쪽에 놓고 푸시풀로 스냅 이용해서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복잡한 기능, 어려운 기능 쓰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배운 단순한 기능들, 기본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쉽게 돼요. 그리고 가이드선도 막 뽑는 게 아니고 필요한 애들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 뽑고 필요 없으면 또 없애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생각보다 금방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고 바닥 만들고 가구 배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요령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리시는데, 이 바닥을 그릴 때도 요령을 한번 보면 사각형에서 일부 사각형이 빠진 형태잖아요. 그럼 저라면은 아마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여기 바닥도 그린다 그러면 큰 사각형을 그려놓고 이쪽 코너에 작은 사각형을 그려서 이쪽 구간에 이쪽만 지워주면, 이쪽에 있는 선만 지워주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렇게 큰 사각형을 그리고 작은 사각형을 그려서 여기만 지워주면 이 바닥의 형태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 부분만 아래쪽으로 한 200mm 이렇게 돌출을 시켜주면, 그러면은 이제 얘를 잠깐 숨겨보면 바닥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배운 모델링 기능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실제 작업에다가 적용하는 이런 연습을 이제 조금 해보십시오. 뭐 그 다음은 뭐 창과 문 이런 거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건 필요한데, 이 다음은 3D 웨어하우스 들어가서 라이브러리 가져오고 재질 넣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들어와서 뭐 냉장고 필요하다 그러면, 소파가 필요하다 그러면 소파 검색하셔서 뭐 좀 많이 화려하지 않은 애로 다운을 받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끌어다가 넣고,
그리고 배치하실 때도 축을 고정해서 하는 배치 방법이 유용했었죠. 그래서 배치하는 것도 한번 보면은 요 끝면을 눌러서 축을 고정하고 요쪽에 벽면에 맞닿을 때까지, 여기도 옮길 때 뒤쪽에 있는 모서리가 벽면을 뚫고 나가든지 하면 안 되니까 모서리 쪽에 있는 제일 바깥쪽인 것 같은 느낌의 곳을 찍어서 축을 고정해서 벽면까지 붙여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이제 하나씩 둘씩 완성이 되겠죠. 어쨌든 어려운 거 말고 내가 하는 분야에 하는 형상을 큰 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고 작업 요령이나 방법을 좀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모델을 만드는 도구들도 많이 쓰이긴 하겠지만 이동하고 복사하고 회전하고 이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수정 도구가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된다 이고, 그리고 축 고정하는 거, 얘는 축을 고정하는 도구를 진짜 항상 써요, 항상. 그래서 축을 고정하는 거 요것도 좀 기능키 외우시고, 그리고 어쨌든 3D 만드는 도구들도 중요한데 2D를 어떻게 스케치하느냐를 이해하시는 게 더 먼저가 돼요. 2D를 어떻게 스케치를 하는 게 3D를 만들 때 도움이 된다, 얘를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먼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이쪽에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 라이브러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려놓고 얘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컴포넌트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를 문 이렇게 해서 뭐 900에 210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세이브 에즈에서 바탕화면 같은데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얘도 저장을 해야겠죠. 이거 저장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 문 파일만 열어서, 문 내보내기한 파일을 열어서 여기서 필요한 만큼의 수정을 하고, 뭐 문틀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만큼 수정을 하고, 판넬도 필요하다 그러면 판넬도 하나 만들어서 살짝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얘도 그룹으로 묶고 회전 도구 같은 거로 열려있는 느낌 내고 싶으면 회전 도구로 살짝 회전시켜서 저장을 하는 거죠. 손잡이까지 하시면 더 좋고, 그리고 원래 작업하던 파일에 가서 요거를 리로드 900짜리 문 이렇게 바꿔주면 또 활용하기가 또 가능하죠.